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지금은 절대 사지 마세요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기름값이 거의 생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배럴당 10달러가 안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살 거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휘발유 가격이랑 디젤 가격이 정말 쌌었죠. 그런 시기가 다시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대부분 하이브리드? 뭐지? 하이브리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약간 순종이 아닌 잡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혼합된 것들, 믹스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의 모습이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전기차가 지금의 주행거리 400km가 아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는 진작에 없어져야 될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전기차가 완벽한 우리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대로 어떻게 하이브리드에 이렇게 약간 몸을 맡겨보는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의 탄생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1997년인가? 그때 아마 도요타 프리우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제 하이브리드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가 우리한테 정말 의미가 있냐?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땡. 절대 없고요. 테슬라처럼 차라리 전기차지만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하면 의미가 있지만 그거 아니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지금 기름값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이브리드를 타보신 분들은 정말 연비는 전혀 걱정 안 하고 타도 될 정도로 연비에 있어서는 월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기가 지나면 사도 좋을 만한 물건이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이점으로는 하이브리드는 약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긴 한데요. 어쨌든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줘요. 한 100만 원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신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도 아직까지 그 보조금이 죽진 않았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하이브리드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비 같은 경우는 소나타 기준으로 해서 보통 가솔린이 13km 정도 갑니다. 그리고 LPG가 10km 정도 가고요. 하이브리드가 20km 정도 가요. 그럼 딱 들으면은 연비 상당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이브리드는 저속에서는 모터의 강한 힘을 이용하고요. 고속에서는 휘발유나 LPG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료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아무래도 힘이 비실비실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밟아 제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비가 그냥 가솔린과 거의 진배 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를 모시는 분들 중에 운전을 조금 진짜 와일드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고장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연비가 형편이 없어져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연비가 형편없지 않다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의 엔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가솔린이랑 전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LPG랑 전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디젤이랑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디젤은 초기 토크가 워낙 세고 어느 정도 고속에 올라갔을 때 뭐 딱히 특장점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랑은 서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은 하이브리드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가솔린이랑 전기를 쓰거나 LPG랑 전기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죠.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딱 봤을 때 하이브리드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거기 있는 엠블럼을 보고 안다라고 하는데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면 휠이 틀려요. 휠이 거의 대부분 막혀 있고요. 발열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이게 브레이크가 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은 일반 우리가 타는 차량이랑은 좀 틀리게 브레이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가 캘리퍼를 잡으면서 운동 에너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마찰 에너지로 변하고요. 이 마찰 에너지가 열이 나면서 대기로 열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해서 이게 모터가 달려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대기 중에 열로 날려버리는 거를 열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전기를 충전하는 데 쓰이는 용도로 활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두 개긴 하지만 버리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회생 제동 장치 때문에 브레이크가 약간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안 타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타보면 사람들이 금방 몸에 또 익어요. 그래서 아무 느낌 나지 않고요. 되려 좀 더 편합니다. 왜냐면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아도 애가 잘 쓰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경우죠.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거기 전기 모터나 전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당연히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리비 더 비싸요. 왜냐면 차값도 더 비싸고요. 장치도 그만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요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장점은 첫째,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연비입니다.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안 타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든 난폭하게 운전을 하지 않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든 고속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연비를 짜내는 데까지 짜내면 리터당 20km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거는 안 타보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게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공해 차량으로 분리돼서 이게 어디 뭐 주차장을 간다거나 어디 공공시설을 가면 또 이게 할인을 해줘요. 역시나 이제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를 쓰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적죠. 이거는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점이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키질 않아요. 이게 엔진 소리가 들려야 비키지. 이게 하이브리드는 이게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차량인데 오토스탑이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딱 정차에 섰을 때 시동 딱 꺼지고 조용하게 자기가 클래식을 듣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 고장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두 개예요. 두 개가 일을 나눠서 합니다. 부하가 그만큼 덜 걸린다라는 얘기고요. 부하가 덜 걸린다라는 건 일을 얼마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일을 얼마 안 하면 아무래도 고장이 덜 나죠. 얘가 팽팽 맨날 노는데 둘이서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애랑 둘이서 그냥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는 애랑 누가 더 고장이 더 잘 날까요? 고장이 잘 난다라는 편견은 언제 생긴 거냐면 초기에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아무래도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97년에 나와가지고 변신을 거듭해가지고 완성이 됐고 한국의 현대나 기아의 하이브리드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모다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면 500만 원이 들어가요. 500만 원 들어가면요 뒤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이걸 뭘로 극복을 했냐? 보통 일반적인 차가 같이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까지 보증을 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관련 주요 부속들은 10년에 20만원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0년에 20만 정도면 여러분들이 뽕을 뽑을 만큼 충분히 뽑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 없으면요 보증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신 없는데 보증을 했다가는요 하이브리드 고치느라고 정비사업소가 아주 그냥 미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초기 출발할 때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발할 때 가속력이 거의 끝내줘요. 옆에 있는 스팅어랑 한번 붙어도 됩니다. 야호! 정말 좋은 케이스죠. 물론 그러면 이제 연비는 포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잘 나와요. 장점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단점은 이제 뭐냐? 아무래도 얘가 이제 수리비가 조금 많이 나와요. 뭐 고장이 안 난다라고 해도 고장이 날 거고 삼성이나 GM처럼 가격은 싸지만 고장 나면 조금 비용이 더 나간다라는 거. 요건 이제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구동을 할 수 있는 모터랑 엔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애가 무거워서 뭐 코너링에 쏠린다 어쩐다 얘기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 가지고 레이싱 뛸 거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 교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배터리 교체할 때까지만 타세요. 과거 하이브리드와 지금의 하이브리드는 틀립니다. 요즘은 리튬 이온 셀을 쓰는데 그 셀 자체는 하나 정도가 망가져도 다른 애들이 어차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충전 효율이 조금씩 떨어질 뿐이지 아예 이걸 교환해야 되거나 이 정도 상태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 실제로 경매장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인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단점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태생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굳이 이 대기업에서나 이런 데서는 하이브리드 뽑아주지 않아요. 그냥 LPG 차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약간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주행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운전 스타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LPG랑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하면
자기가 정말 잘만 탄다라고 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랑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전기차는요, 만약에 기관이 고장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스톱이에요. 고속도로 한가운데든 터널 속의 한가운데든.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전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로 해서 거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기름값이 옛날처럼 배럴당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한 번 정도 선택해 보시는 게 맞는 차량이에요.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일단 LPG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하이브리드의 최고봉은 얄밉게도 프리우스입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고요. 아무래도 효율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나고 좋아요. 하지만 그랜저 IG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정도를 타보시면 여러분들이